토스 레벨 6으로 대기업 해외 영업 기획, 중복 합격한 취업 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올려볼까 합니다. 과거 제가 취업할 당시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때부터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모티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 이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일반적인 지원자들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하고 있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취업을 준비해 왔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결국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취업은 멘탈 그리고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없고, 그리고 어떤 분명한 기준 없이 타인의 기준을 따른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스펙이나 다른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신경 쓸 경우에는 시선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일이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턴 경험을 굳이 쌓는다거나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눈에 내 앞에 있는 경험들 중에서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경험들, 나한테 어떤 이 그냥 즐거움 또는 어떤 재미를 주는 그 경험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큰 모티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걸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과외를 잘한다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하게 있던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치는 거는 좀 재미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니 왜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에 접근을 하는 거지? 공부에 대한 접근부터 모두가 생각을 좀 바로잡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 전체의 어떤 문제점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때 그냥 혼자서 수능 공부법 카페라는 걸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수능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한 2년 정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같이 한 적도 있고 혼자 한 적도 있는데, 혼자 했던 카페도 뭐 회원수가 한 3,000명 정도에 달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 비정기적으로 수험생들을 이제 학교에 불러가지고 강의실 빌려서 뭐 간단하게 어떤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게 기회가 잘 됐다면 그걸 갖고 사업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실제로도 하기도 했었었고요. 뭐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전부 다 교환학생에 간다고 이제 토플 점수를 따고 그럴 때긴 했는데, 저는 우선 남들이 다 가는 거 보니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이 해외 경험이 없어서 영어를 못 하는데, 그게 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때는 진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주의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광고 회사의 어떤 PM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는 지인들끼리 좀 뭉쳐서, 사실 저는 그때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뭐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없었고, 이런 광고 회사에 있었던 아는 선배님들과 함께 뭐 작은 한 3, 4인 정도의 어떤 작은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외주 받아서 광고를 대신 제작해 주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PM을 했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광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기획을 하는 업무를 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PM이라는 게 물론 광고 회사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저는 그냥 P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납품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관리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뭐 그때 당시
나이치로 15살 이상 많은 이 작업자분들,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이너분들이죠. 디자이너 엔지니어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디자이너 분들을 어떻게 일정상으로 배려를 해드려야 되고 내가 중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체크해야만 우리가 납품할 때 그 납품처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실제로 좀 많이 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없이 시작하게 된 경험이긴 했지만, 그리고 뭐 건수로 치면은 프로젝트는 한 3-4개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실무자들과 직접적으로 제가 접촉을 하면서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의 퀄리티가 실제로 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최종 퀄리티와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동산 이 컨설팅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직원이 7명, 8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영세한 회사고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획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기획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기획을 경험하고 싶어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방학 기간 동안 이 학교 이 채용 공고에 올라오는 것 중에 기획이다 라는 단어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썼습니다. 왜냐면 기획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은 일관성이 매우 없습니다. 뭐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 회사 아니면 뭐 그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기획을 했다든지, 게다가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은 없어서 외국어 능력은 좀 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 갈 때마다 제 경험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서 이 면접관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저는 뭐 지적을 받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그 즐거웠던 대학 생활 그리고 각각의 경험들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의 어떤 이 사회생활 스킬을 키워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점이 된다거나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왔을 때 당황스럽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 자체를 저는 즐거워서 추구했던 게 맞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지원자들과 저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의 경험을 추구했고, 저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던 즐거움과 저한테 정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줬던 그 포인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면접관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원자들은 달라요. 우선 이 역량이나 이제 인턴이나 이런 외부 경험을 쌓을 때도 벌써부터 회사에 어필이 될 만한 경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나 아니면 자소서를 쓸 때도 관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을 키워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땡땡전자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키워올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주관적인 자신만의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내뱉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뭐 이런 스펙과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뽑혀야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관련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저는 저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반면 지원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어떤 표면적인 그리고 피상적인 관련성만 갖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무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부터 저는 일반적인 지원자들과 저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저는 일반적인 지원자들과 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스터디나 아니면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지원자들한테 특히 강조하는 건 자신들이 겪어온, 자신들이 경험해온 대학 생활들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신의 어떤 과정과 경험을 좀 이렇게 껴안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을 보든지 자소서를 쓰든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인사 담당자나 현직자들 쫓아다니면서 자소서에 어떤 경험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자신을 어필해야 되냐를 계속해서 묻는 거죠. 저요? 저는 그냥 제가 어필하고 싶은 거 어필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잘하고 싶은 거, 제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저의 주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낼 뿐인 거죠. 여기서 바로 1차적으로 지원자들과 저의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별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한 4학년 1학년,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때까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나게 대학 생활을 하느라고 취업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학년 2학기 때쯤부터 취업에 대한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어쨌든 기업체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이 사람 구실을 해야겠다. 원하는 꿈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취업 스터디를 시작했었습니다. 회사를 정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각종 스터디 분석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는 이 면접 스터디라는 것 뭐 자소서 스터디든 면접 스터디든 똑같겠지만 서로 간에 쓴 자소서를 돌려가면서 뭐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지 그 각자가 이 내뱉는 어떤 멘트들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스터디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굳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컸어요.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뭐 제가 뭐 너무 좀 이제 이해도가 높았고 잘난 맛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쓰는 자소서 그리고 제가 이게 자소서나 면접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을 해내는 건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좋은 생각들을 왜냐면 이제 이게 취업에서 드러내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느낀 나의 인생의 교훈들을 내가 굳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좋은 생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게 있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주관과 생각을 들으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뭐 SK 이노베이션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해외 영업이나 기획이라는 걸 하고 싶다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취업 스터디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케팅이나 기획이라는 직무에 대한 스터디가 아닐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찾고 내가 왜 SK이노베이션에 아니면 왜 SK텔레콤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왜 내가 마케팅이나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대신 그때부터 저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이 다 같이 이제 뭐 스터디를 구성해서 어떤 회사에 대한 분석을 서로 간에 제시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정보와 지식에 해당하는 거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력과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냥 뉴스도 보고 기사도 검색해보고 사업 보고서도 보면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의 저와 당시의 저의 이해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주관적인 생각도 굉장히 어떤 초보적인 수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로 직무에 대해서도 아니 뭐 스터디를 하기 전에 뭐 기획 직무에 필요한 게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 뭐 기획력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기획 업무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제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과 관련된 책을 기획이란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기획의 정석 이런 책들 뭐 사실은 이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기획 업무와 동떨어진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획이란 이해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서적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기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컨설팅 기획회사에서 일하려고 했던 이유도 기획 업무를 내가 모르니까 기획 업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기획 업무를 했던 겁니다. 내가 뭘 알아야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논리도 내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서 취업 준비를 했고 열심히 제가 했던 거는 나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찾고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직무에 대한 것도 이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를 최대한 높여가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던 거죠. 당연히 스터디가 필요 없었습니다. 뭐 인적성 스터디야 뭐 사실은 뭐 이 굳이 인적성 스터디를 한다는 건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적성 스터디는 생활 스터디 개념으로 같이 모여서 문제를 풀고 뭐 잘 안 풀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푸는 사람들끼리 조언을 해주면서 풀이 방법을 좀 고민을 같이 서로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혼자 했습니다. 뭐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자소서 스터디나 면접 스터디는 전혀 사실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이게 제가 지원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나 면접 스터디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물론 부담감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염탐한다라는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뭐 그것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저는 지원자들끼리 하는 자소서 스터디, 면접 스터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조언을 해줘야 될 부분은 너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회사와 연관성이 없다. 직무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 키워드를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언들만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그걸 듣는 이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 맞아 그랬나 보다. 나는 그게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쉼없이 잘못된 준비에만 힘을 빼고 있으니 아무리 오랜 시간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당시에 했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의 방식과 나름의 고민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더라도 저는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직무 역량을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직무 역량은 다른 지원자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던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영업에 필요한 어떤 자질과 역량은 달랐거든요. 자, 그리고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제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구난방 이 경험을 쌓아온 게 네가 지원한 직무랑 어떤 관련성이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학생의 특권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그냥 그 자체가 대학생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나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왔고 그걸 통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물론 그 뒤에는 내가 가진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저는 영어에 대한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익 스피킹 레벨 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토익은 900을 넘긴 했는데 그렇다고 고득점도 아니었습니다. 900 초반 정도의 점수였어요. 근데 해외 영업에 가서도 저한테 이제 항상 영어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물론 잘하는 게 해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외 영업도 일종의 업무고 그리고 어떤 특성과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인 만큼 내가 지금까지 갖춰온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혹은 나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해외 영업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나만의 논리를 그냥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략과 관련된 경험도 없고 컨설팅 펌이나 IB 이런 데서 경험을 해본 적도 없지만 CJ ENM의 전략기획에도 합격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음이죠. 지금은 다음 카카오로 합병을 했지만 당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획 직군을 합격을 했고 그리고 현대상선에서는 해외 영업에
합격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사실 저는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년 더 취업 준비를 해서 다른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한다고 해서 이 여러분들 똑같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을 흉내내고 남들의 기준을 따르고 스펙을 자꾸 찾고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주관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팩트에 기반한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갖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어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이제 과거의 저처럼 좀 더 자기 스스로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해 나감으로써 자신 있게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취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